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환영하며 일본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2달 만에 다시 열린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동맹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만난다고 밝히고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언급하면서 미일 동맹과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modernizing our military alliance, building on Japan's historic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and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is fully, thoroughly, completely committed to the alliance. And more importantly, to Japan's defense, the defense of Japan. 기시다 총리도 일본과 미국은 근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나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女王がおっしゃるように民主主義や法の支配といった価値観を共有する日米の役割は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いると感じています。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오늘날 우리의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법치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가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안보와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 간의 필수적인 3자 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부통령 관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기시다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등 영내와 세계 문제를 논의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앞서 캐나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12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일본과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선박 간 불법 한적, 납치 사안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지난달 개정한 새 안보 전략에 따라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결정 등을 설명했고 트리도 총리도 이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군사연습과 미한일 3자 협력 확대를 통해 대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한반도 너머로 확대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더욱 광범위하게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미한 관계에서 의회의 관심은 북한 문제 협력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정책과 미한 동맹을 비롯한 양국 무역과 투자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기술 개발과 공급망 복원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의 노력과 한국 기업을 통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간 경제적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을 종교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 종교 박해에 맞서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해선 한인의 기여로 미국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종교 자유의 날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지난해 전 세계 종교 자유와 소수 종교인 보호 촉진을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종교 박해에 맞서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종교자유연맹 창립회원국인 미국은 종교적 소수 집단 권리 증진 등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왔다고 밝히고 여전히 국경과 그너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천하는데 두려움과 박해에 직면한다면서 모든 종교인들이 차별 없는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22년째 지목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인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0년 전 한국인 102명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하와이에 도착했다면서 그들은 용기라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특성을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형성하고 통합하면서 고유의 재능으로 군과 시민사회, 과학,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미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미한동맹 70주년과 함께 오늘은 철통 같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서울 방문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2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폭격기 2대가 지난 10일 오키나와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와 함께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미일 양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61톤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마하 1.2 속도로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연합 실기동 훈련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이어진 이번 훈련에는 한국 육군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과 미군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에서 각각 장병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육군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의 차륜형 장갑차 100호와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정찰 드론, 무인 항공기,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이 창설된 뒤 처음으로 참가한 연합훈련이고 올해 첫 연합 실기동 훈련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첨단 전력을 운영하는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과 스트라이커 여단이 만나 미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전술, 소부대 전투기술 공유에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국가 베냉 정부가 최근 자국 내 들어선 대형 동상의 북한 제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베냉의 바발롤라 장미셸 에브레 아빈볼라 관광문화예술부 장관은 최근 VOA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동상은 잘 알려지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예술가 줄리앙 신조간이 디자인했다고 말하고, 이어 베냉은 동상 주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찾았고 그 작업은 중국이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코리안 기술자를 사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어떤 코리아를 말하는지 자신은 모르고 오직 외무장관만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빈볼라 장관은 그러나 현지 VOA 기자가 북한이 만든 동상의 한글 건축 도면을 제시하면서 청룡국제개발회사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는가라고 질문하자 곧바로 인터뷰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VOA는 2020년 9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냉 정부로부터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군인 다호메이 아마존을 형상화한 동상 건설 수주를 받아 이를 코토누에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22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